오늘은 주식 저가 양도 사안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식을 저가 양도한다. 여기 지난번에 살펴본 사안은 그 회사의 이제 가지급금 반제를 위해서 그 자기 주식을 취득해 하고 자사주를 취득해 하는 그런 케이스를 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주주 대표이사가 이제 100% 주주라고 가정을 하면 회사 돈을 쓰면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이죠. 그거를 변제를 해야 되는데, 그 변제하는 자금을 이제 자기가 가진 회사 주식을 100% 주주니까요. 그 양도하는 방법으로 그 회사 자금으로 이제 가지급금 취득 자금을 마련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를 말씀드리면서, 그런 케이스에 이제 의제 배당에 따른 과세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이제 설립할 때 취득했던 주식의 가격하고 지금 현재 이제 회사가 사업 활동을 하면서 또 투자 활동을 하면서 회사의 자산이 증가했다면 지금 현재의 주식 가치가 다를 텐데, 만약에 회사가 이제 자사주를 취득하게 되면 그 차익만큼에 대해서는 이제 의제 배당에 따른 과세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익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그 배우자나 자식한테 이제 증여를 해서, 증여를 하면 이제 배우자 6억, 자식 5천만 원이라는 이제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를 받으니까요. 그 공제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주식의 취득가, 이게 배우자의 취득가인 거죠. 배우자나 자식의 취득가인데, 그 취득가를 높여서 회사로 하여금 이제 자사주를 취득하게 되면 이제 취득가와 이제 양도가의 차이가 없어지므로 이제 의제 배당 소득이 없어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좀 그 경우에 이게 의제 배당 소득 과세를 피하기 위한 이제 형식을 만들었다. 그래서 실질대로 과세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과세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주식을 이제 증여받고 양도하는 경우에 애초에 증여받은 자가 그 양도한 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해서 이제 과세하는 것으로 이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으니까, 이 경우에 처나 이제 자식들한테 이제 의제 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이제 과세를 해야 되고, 이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이제 그 회사의 대표자, 최대 주주인 이제 아버지가 되겠죠. 그 아버지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경우는 이제 회사의 가지급금을 이제 반제하는 그런 이제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사안은 이제 회사 주식을 저가 양도하는 사안이거든요. 이게 명의신탁된 주식을 이제 저가 양도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주식을 이제 다른 사람 명의로 많이 만들어 놓죠. 이게 뭐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여 공제를 활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그렇게 이제 증여를 한 그런 케이스이고, 그거 외에 이제 회사 주식을 이제 타인 명의로 많이 하는 게 현실이죠. 그것들이 이제 다 이제 명의 신탁인 건데, 법적으로 따지자면. 그래서 이제 그런 명의 신탁을 이제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소명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주식이 내가 명의를 신탁한 이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자금으로 그 명의 신탁 이 주식을 이제 받아왔다, 내가 샀다. 뭐 신주의 같은 경우에는 인수하는 거고, 주식 매매 같은 경우에, 구주 같은 경우에는 주식 매매 계약인 거죠. 내 자금으로 그것을 인수했다. 그 돈이 오간 흔적,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 놓게 되죠.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이제 그런 그 취득 자금을, 주식을 구주를 매입했다, 이런 자금 소명까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게 그 회사의 이제 대표이사 최대 주주를 아버지라고 하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삼촌이 명의로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을, 그 작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그 동생이죠, 아버지 동생이죠. 이제 그 주식을 이제 아들한테 넘겨주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경우이고,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그 작은아버지가 이제 그 주식을 매입할 때는 2천만 원에 매입을 했지만은 지금 현재 이제 그 주식의 평가를 하면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이제 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이제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 뭐 순자산 가치 2, 이제 순손익 가치 3의 이제 가중 평균으로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평가액이 한 4억이었다. 이렇게 4억 2천만 원이었다. 이제 편의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제 동생 그 삼촌의 아들한테는 이제 삼촌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한테는 동생이 되는 것인데 이 동생이 이제 실질 소유자라는 이제 소명까지 다 만들어 놓은 상황이니까 이게 아들한테 이제 양도한 것으로 그 아들 명의로 해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상값에 양도를 해라. 그 네가 2천만 원에 동생이 네가 2천만 원에 이것을 받아왔으니까 그 2천만 원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하면 그 아들 명의로 이제 주식이 가게 되고 동생은 이제 2천만 원에 취득한 주식을 2천만 원에 양도하니까 양도소득세가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식의 평가액은 4억 2천만 원이다. 한 20배가 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제 과세 처분을 크게 맞죠. 이게 자산의 저가 양도는 또 이제 특수관계자 간이거든요. 이게 삼촌과 이제 조카 간에 이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이니까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인데 이 경우에 이제 삼촌에 대해서는 삼촌은 이제 2천만 원에 취득한 주식을 2천만 원에 양도했다 그러지만 사실 이 주식은 2천만 원짜리가 아니라 이제 평가를 해보니까 4억 2천만 원짜리였습니다. 그러면 삼촌은 4억 원에 대해서 4억 원의 양도 차익이 생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4억에 대해서 이제 양도소득세하고 이런 뭐 지방세 그리고 뭐 다른 부담까지 합치면 거의 반이 될 거거든요. 삼촌한테 이제 2억 원을 부과하게 되고 이제 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를 2천만 원을 주고 이제 4억 2천만 원짜리 되는 주식을 받아왔으니까 또 특수관계에 있는 삼촌한테 그걸 받아왔으니까 증여를 받은 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한테는 또 증여세를 매기게 됩니다. 삼촌으로 받은 증여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4억에 대한 증여세 또 이제 계산을 해보면 거의 한 반 정도가 될 거거든요. 그 4억을 이제 그 삼촌 명의로 된 이제 취득가 2천만 원짜리 주식 이게 뭐 사실상 이제 아버지 주식인데 아버지 주식을 이제 아들 명의로 바꾸는데 2천만 원짜리 매매 계약서를 쓰게 되면 이제 삼촌한테 2억 원 양도소득세 과세, 이제 아들한테 2억 원 증여세 과세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그 주식 가치만큼의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된 경우에서는 이게 막상 이렇게 과세 처분을 받고 이제 삼촌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과세가 위법합니다라고 다투면서 삼촌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 명의는 삼촌 명의로 되어 있지만은 이게 내 실질 소유가 아닙니다 이렇게 소명을 했고요. 그게 1심 법원에서는 이제 그 주장이 안 받아들여지게 되거든요. 그 1심 법원에서 이제 판사님이 본 거는 이게 그런 세무조사를 하면서 이제 이게 주식이 이전됐으니까 이제 세무조사가 나와서 세무조사를 하고 이제 삼촌에 대해서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 아들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이렇게 되었을 텐데 삼촌에 대해서 이제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하면서 이게 저가 양도라는 것은 이제 뭐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세무서에 2천만 원에 양도했다고 신고를 했지만은 그리고 취득가액 2천만 원하고 빼니까 양도 차익이 없다고 신고를 했지만은 평가액이라는 거는 그냥 회계장부상 찍히는 금액이거든요. 바로 이제 회계장부상 이제 금액 재무 정보를 가지고 이제 금액을 산정을 하면 그대로 찍히게 되는 금액이라서 거기에 뭐 자산 평가에 따른 이제 그 평가액에 따른 자산 그 회사 가지고 있는 자산이죠. 그 회사 가지고 있는 자산 평가액에 따라서 이제 그 주식 가치가 다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변수 있을지언정 그런 변수가 없다면 회사의 순자산 가치와 순손익 가치라는 것은 이제 회사 장부에 나와 있는 그 가격대로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세무공무원이 이게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게 되죠.
당신이 이게 저가 양도한 거 같으니까 저가 양도한 거 맞다는 확인서 작성하세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조사를 확대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확인서 작성을 유도하게 되죠.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이제 삼촌이 이제 확인서 작성까지 했고, 이게 주식 명의 신탁이라는 그런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이게 명의 신탁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과세가 되게 되거든요. 그 명의 신탁은 이제 명의 수탁자한테 이제 그 주식 상당액을 이제 증여한 것으로 이제 간주해서 이제 과세를 하게 되고, 이제 명의 신탁자, 그 실질 소유자한테는 이제 연대납세 의무를 지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명의 신탁자가 이제 과세 처분을 다툴 수 있냐, 명의 수탁자에 대한 과세 처분을 다툴 수 있냐라는 것도 이제 하나의 쟁점이 되고, 그런 경우에 이제 명의 신탁자가 이제 명의 수탁자한테 이제 부과된 과세 처분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런 이제 명의 신탁에 따른 이제 명의 신탁 증여의제라 그러는데, 이제 그 명의 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이제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2천만 원을 실질적으로 삼촌이 마련한 것이라는 그런 외관을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명의 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2천만 원에서 삼촌 자금으로 주식 매도인한테 구주를 인수받았다라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주식 양도인한테 그 주식 양도 대금을 지급하였다라는 이제 주식의 실수 소유자라는 이제 외관까지 있으니까, 그 1심 법원은 그거를 토대로 이제 확인서 작성한 거랑 이제 주식 매매 계약과 이제 자금이 이체 내역 이런 거를 보고, 삼촌은 이제 실질 소유자이니까 이게 난 이제 그 형님으로부터 이제 명의 신탁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내 실질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내 양도소득세 부과가 위법합니다라는 주장을 내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항소심에서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져서 비록 이제 명의 신탁 정의 의제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주식을 내 취득 자금을 실제로 지급했다는 그런 증빙 자료가 있고, 또 이제 세무조사 받을 때 확인서까지 작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아버지가 나와서 이게 실질적인 이제 주식 소유자죠. 주식 소유자가 나와서 이게 명의 신탁한 게 맞습니다 라고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다면, 이거는 이제 명의 신탁한 것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삼촌한테 이제 양도소득세를 이제 2억 원 부과한 것은 이제 위법함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라는 이제 판결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게 명의 신탁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이제 되어버렸을 때, 이제 또 삼촌한테는 또 명의 신탁 증여 의제에 따른 과세, 만약에 이제 부과 채척 기간이 남았다면 또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오늘 이 사안을 보면, 이게 그 아들한테 이제 주식을 주고 싶어서 이게 그냥 익명가대로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쓰고 이제 양도소득세 없습니다 라고 신고를 한 게 이렇게 큰 문제를 낳게 되죠. 아들은 이제 아들대로 이제 증여세 맞고, 삼촌에 대해서는 이제 양도소득세 부과는 피할 수 있을지언정, 또 이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과세는 피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이제 아들 2억, 이제 삼촌 2억 이렇게 이제 과세를 맞게 되는 그런 사안이 될 것 같은데, 이 경우에 이제 뭐 아버지 뜻대로 이제 아들이 이제 삼촌 명의로 가 있는 주식을 취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경우에는 그냥 매매를 하는 게 답이죠. 이왕에 이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라도 삼촌 명의로 이제 내 주식 실소유자가 맞습니다라는 이제 외관을 만들었다면 그 외관대로 쭉 밀고 나가야 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이제 주식을 양도할 때도 그 비상장 주식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현재 시가가 이제 지키게 된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이제 보충적 평가액이 나오게 되니까, 그거를 보충적 평가라는 이제 시가라는 게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거를 그냥 뭐 가족 회사고 그냥 가족 간에 거래하는데 뭐 어때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시가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시가대로 맞춰서 이제 매매 계약서를 써야 되고, 이제 매매 계약서가 이제 맞다면 비록 이제 특수관계자 간에 그런 거래를 하더라도 대주주가 아닌 이상 뭐 중소기업 비상장 주식 거래봐야 뭐
차익의 이제 10%만 내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4억의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4천만 원은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 4천만 원을 아끼기 위해서 지금 뭐 명의신탁 증여이자까지 걸려가지고 이제 2억, 또 아들은 이제 증여세 2억 이렇게 해서 4천만 원으로 이제 될 거를 이제 세금만 분 안 내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4억 원 과세를 맞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는 거니까 좀 이런 경우에 이제 가족 간의 이제 회사다, 또 이제 가족 간의 거래다라고 해서 이제 안일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전 카메라를 켰고, 이제 주식을 이제 타인 명의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근본적인 그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죠. 그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근데 글쎄요, 이게 그런 경우에 이제 위법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제 한다면, 조언을 한다면 이제 그 뭐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좀 그게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게 그 자금이란 게 그 개인 자금이 이제 필요한 경우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제 그런 경우를 그냥 투명하게 그냥 회사의 지금 시장이 이제 자금 시장, 이제 자본 시장이 기대어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다 풀어낼 수 있냐, 아니면 은행 같은 금융권에 기대어서 그런 자금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사람 가까운 친족이죠. 친족 명의로 이제 친족이나 이제 믿을 만한 친족 간의 거래는 이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되어서 문제 삼기 십상이니까요. 이제 가까운 지인의 이제 주식 명의로 이제 그 명의 신탁을 해놓는 경우가 이제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고 보이는데, 좀 그런 경우에 또 이제 승계하는 문제하고 이제 맞물려 가지고 문제될 수 있는 경우에 이제 단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이제 영상을 남기게 되었고, 예, 감사합니다.